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딱 들어갔는데 버스가 그냥 딱 제 시간에 오고, 그 다음에 전철 타러 갔을 때 플랫폼에 들어가자마자 전철이 들어오고, 그 다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이 바로 열리는 그런 아주 운 좋은 날.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리얼리티 톡톡이 새로운 꽃단장을 해서 그런 행운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의 하루 아침 시작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행운이 오셨나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 리얼리티 톡톡, 새로운 리얼리티 톡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장소도 바뀌고 여기 보시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하는 진짜 이야기 리얼리티 톡톡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티 톡톡은 우리 회원님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그 다음 일상 속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행자 BHF 리버스 그룹 마케팅회사 김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아주 활기찬 코너들이 가득한데요. 새 코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한 방에 정리해드리고 새로운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리얼리티 톡톡. 근데 한 주간 뉴스를 한 번도 정리해드린 적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한 주간 이슈를 진짜 정리해드리는 그런 코너. 한 주 이슈 코너를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자, 센터장 워크샵이 5월 1일에서 2일 라틴타 펜션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현장 중심의 현장 노하우를 공유하며 우리 센터장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센터장님들이 아주 큰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5월달에 매출은 오를까요?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광주 실비아 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죠? 새 중심지로 급부상하겠다는 센터장님의 아주 큰 폭으로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주에서 2주 연속 연합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웬일인가요? 네, 광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2주 연속 광주의 활성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해외로 간 뉴스가 있습니다. 리버스탑 캄보디아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재수 총괄이사님과 승순선 교육이사님이 5월 7일에서 9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한 곳입니다. 단톡방에 많은 정보들이 올라왔죠? 네. 여러분들께 리얼리티 톡톡 완전히 새 단장을 했는데 코너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나요? 우리 PD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동네 뉴스가 있죠, 계열사 중에. 그래서 그 우리 동네 뉴스에 옆 동네 뉴스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강석진 부장님께서 옆 동네 뉴스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어떤 코너냐? 여러분들 건강기사,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실, 사업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건강에 쓰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시라고 건강 뉴스기사 하나씩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챙겨드리라고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뉴스기사 올려주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빠르게 걷기만 해도 부정맥 위험 낮아져.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부정맥. 근데 부정맥이 사실상 저 뭔지 몰랐어요. 부정맥. 부정맥이 뭔가요? 정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빈맥, 서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걸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빠르게 걸어야 되냐,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빠른 속도로 걷는 그러면 부정맥 위험 최대 46%다. 와, 평균 또는 빠른 속도 그리고 부정맥 위험 각각 33%에서 43% 낮다. 여성 60대 미만, 비만 아님 장기 질환자일수록 효과가 크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심장이 더 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심방 세동, 서맥, 심실 부정맥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심장이 쿵쿵쿵 튀는데 뭐 두근두근 뭐 툭툭 쿵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상이라면 심장방 동수가 1분에 한 60회에서 한 100회 정도가 뛴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박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규칙적이고 굉장히 안정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심방세동은 어떻게 되냐면 120회에서 170회 정도가 뛰는 거예요. 빠르게 뛰는 거죠. 빠르고 엉망으로 아주 불규칙하게 뛴다는 거죠. 자, 서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맥. 서맥이 뭐냐? 1분에 50회 이하. 이건 거의 죽은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천천히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 이게 제가 이렇게 막 팔딱팔딱 뛰고 그러는데 굉장히 차분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가 있냐면 고혈압 말고 저혈압 그게 있어요. 그런 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느리게 뛰어 피가 잘 안 돌아.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심실부정맥. 이게 뭐냐면 불규칙하고 위험 빠름인데 심장 아래쪽이 엉뚱하게 뛰면서 실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걸을 때 조금 빠르게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지각할 것 같다. 지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제 시간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정도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시면 걸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탄산음료에 뼈 삭는다. 이런 이야기 있죠. 어린 나이에 담배 피면 뼈 삭는다.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탄산음료에 뼈 삭는다 많이 봤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콜라 안에다가 이를 딱 넣는데 콜라가 이가 다 녹는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탄산가스 그거는 무해하지만 인과 카페인은 칼슘 흡수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뼈 건강에 안 좋으니까 탄산음료는 조금 자제하는 방향으로. 흡연은 뼈 건강에도 치명적, 칼슘 축적 방해, 아이들은 300개의 뼈, 자라며 206개를 융합한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탄산음료 대신 깔끔한 건강음료를 드셔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세 번째 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식단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가시나요? 아침 식사. 자기 관리의 끝판왕 데이비드 베컴이 아침 식사 속 이것 꼭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네요. 뭘까요? 보면 베컴의 아침 식사 비밀. 귀리하고 베리 이 두 가지를 먹는다고 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귀리 속에 베타글루칸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하고요. 그 다음 베리류 활성화 산소 억제하고 혈관 건강 지킨다. 그리고 귀리하고 블루베리 베컴의 아침 루틴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일부터 저희도 한번 귀리하고 베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그쵸? 센터에 오실 때 빠른 걸음으로 나 지각이다, 지각하기 싫다,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기 바랍니다. 들어오시자마자 탄산음료, 목마르다고 이런 그런 탄산음료 마시면 안 좋겠죠? 그 다음 아침엔 식사에 귀리하고 베리를 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릴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베컴이 매일 아침 먹는 건강식단은 무엇일까요? 1번 감자와 우유, 2번 고구마와 달걀, 3번 시리얼과 초콜릿, 4번 귀리와 베리. 자, 첫 번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에게 정답을 아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이따 맨 마지막에 정답자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코너를 마치고 나서 이 순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코너, 실시간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미라클에게 나에겐 기적이었다. 이 체험 사례를 한번 나눠보는 전화 연결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체험 사례. 자,
제가 지금 바로 전화를 연결을 할 건데요. 자, 그럼 첫 체험 사례 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라라라. 자,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영등포 푸른숲 센터의 박양옥입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네네네.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나요? 네. 네. 특별한 체험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병이 있는데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이 그러니까 다리 쪽하고 발 끝에서부터 마비가 오는 증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왼쪽 발목 하지가 마비가 왔어요. 왼쪽 발목 하지가요? 예. 그러니까 발목 밑으로가 마비가 와서 그러니까 걸음걸이나 똑바로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제가 미라클 체험하고 나서 이제 서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똑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번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제 방문을 해서 미라클 체험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만약에 또 안 하는 날이 있으면 몸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제 다리에 힘이 약간 풀려요. 그래서 이제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아니 근데 지금 박양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이 아니라 이게 유전병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예. 그래서 저희 큰오빠는 양쪽 다리가 다 힘들고 막내 오빠도 네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걸음걸이가 좀 느려요. 그러면은 하지만 지금 큰 오빠분은 두 다리가 그러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니세요. 그 정도로 심한데 오빠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고 나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하니까 꾸준히 하면 좀 더 좋아질 줄 알고 계속 열심히 다녀요. 제가 저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뵌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진짜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사실상 첫 체험사례로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걷지를 못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체험 사례를 회장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서 있기는 하나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이제는 좀 안 흔들리고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회복이 되거나 막 이런 병이 아니고 그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함으로 내가 나를 트레인시켜야 되는 그런 병이라서 좀 열심히 다니는 병이고 있어요. 사실 이 병이 그러니까 병명도 좀 어려워요. 그쵸? 샤르코 마리투스 그죠? 그리고 이게 삼성가의 유전병으로 되게 유명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네네. 삼성가도 허리 쪽으로 오면 거의 누워 있고 다리 쪽으로 오면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부진처럼 손끝으로 오면 이제 장갑 끼고 항상 나오시잖아요. 이게 부위별로 다 다르게 가는 병이군요. 이게 자기가 약한 부분 해로 오면 숨쉬기도 곤란하면서 이제 걷는 것도 이제 이게 전혀 그냥 DNA 질환이라서 네네네. 어디에 어떻게 딱 병 또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육근이 많이 빠지는 병이에요. 제가 사실 우리 박양님을 뵐 때 바깥에서는 잘 걷지 못하시다가 그 미라클룸안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시는 그 모습 때문에 맞아요. 야 우리 미라클룸 내가 진짜 좀 에너지를 기적이구나. 받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도 받고 이게 약간 피곤함이 남들보다 체력 저하가 남들 1시간 운동량이 전 10시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받아서 엄청 힘들어지는 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애들이 달리기 잘 못하고 잘 넘어지고 그러니까 하체가 약간 부실하고 이런 뭐라 그러죠? 근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 아이들도 다 이제 미라클룸을 통해서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이렇게 몇 번 체험하러 갔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좋다고. 네, 제 생각은 이제 나중에도 이게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꼭 좋은 소식 네. 있길 바라면서 그 만약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방문했을 때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네. 나눠주셔서. 자, 샤르코 마리투스. 네, 삼성가 유전병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 고쳐요. 예, 삼성가가 돈이 없어서 그 공연을 못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라클룸이 그걸 해냈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어느 분이신가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강주의 엠마을센터에서 재밌게 일하는 김문자입니다. 네, 김은자님. 김문자. 아, 김문자님. 네. 네. 어떤 사례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근데 이제 부끄럽게도 저는 심한 무좀이 있었어요. 아, 무좀. 예, 무좀이 있어가지고 거의 계속 각질이 벗어지면서 가렵고 네. 피가 날 때도 있었는데 그걸 어디다 이렇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아무도 말하지 않고 계속 그 발을 양자에다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쬐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각질 벗겨지는 게 멈추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에서 살며시 우리 센터장님한테 제가 이제 처음 그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후에 사진을 찍어놓고 나 실은 이런 무좀 걸린 여자다 하고 이제 보여줬어요. 무좀 걸린 여자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걸 보여주고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 사례로. 네. 그리고 5개월 되면서 완벽하게 애기들 발 뒤꿈치처럼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5개월 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센터장한테 보여주고 작년 24년도에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여름을 지냈고요. 네. 지금도 또 이제 또 날이 따뜻해지면 단때 같으면 그냥 신발 속에서 그냥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때로는 약도 저먹었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이거는 좀 낫게 해주라고 하면은 죽어야 늘 속에 들어가야 낫습니다. 그 정도의 지독한 무좀이 해결됐다는데 이 무좀이 낫지 못하는 것은 깊이 가장 깊은 곳에 균이 있어서 같은 것 같지만 또 발생되고 해서 죽어야 끝나는 병이 이러한 양자 이 미라클룸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야, 그럼 무좀으로 완벽하게 치유한 게 완벽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5개월, 몇 개월 걸리셨다고요? 5개월이요. 5개월. 너무나 좋은 사연, 그러니까 미라클. 우리 성함이 김문자님?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딴 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자, 전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드림센터 김영숙인데요. 네. 네, 저는 이제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는데, 네. 3월 달에 네.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사고 처리도 안 하고 스스로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보냈는데, 너무 이게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어깨를 이길 수도 없고 힘든 사정이 생겼어요. 네네네. 그래서 병원에도 처음에는 막 다니고 한의원도 다니고 정형외과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네. 미라클룸에 좀 더 다른 때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침을 사흘, 나흘 이상 맞은 것보다 미라클룸 한 번 한 것이 효과가 더 좋았어요. 네. 그래서 통증 완화에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어디가 아프네 어쩌네 하면 그 미라클룸 빨리 가자. 예, 이렇게 지금 홍보 대사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다치셨던 통증이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위일까요? 어깨가 뒤에서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고개가 아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꺾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고 났는데 어깨가 경직이 돼서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너무 통증이 심했어요.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그 통증이 뇌 압이 올라와가지고 머리 그 정수리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잠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침도 여러 번 거짓 맞고 물리치료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탁 좋아졌다 이런 걸 못 느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라클룸을 또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미라클룸 한 번이 침 3번, 4번 일주일 맞는 것보다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김영숙님께도 진짜 기적이 찾아온 거네요. 네네네. 그 개인용 램프를 갖고 계시나요 혹시 집에도? 네, 개인용도 집에서 또 저녁에 열심히 했고 또 여기 센터에 나와서 미라클룸에 들어가서 이렇게 쪼이면 그 쪼이는 순간은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센터 그 룸에 들어가면 통증이 그 거짓말처럼 이렇게 하나도 없이 없어지고 정말 통증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고 또 조금 다니면은 또 다시 뭉쳐서 아프면 또 미라클룸을 쪼이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그 증세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려도 될까요? 만약 이름 모를 통증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어떤 사고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타박이 일어나서 통증이 있다면 양자 램프를 한번 쬐다면 통증이 사라질 것이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해보면 바로 통증을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양자 램프 진짜 기적이 있는 미라클룸이에요. 더 많은 기적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또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다음에 또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왕에 전주드림 센터장님 지금 통화 가능하시나요? 센터장님? 끊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코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신 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의장님과 나는 꼭 면담을 한번 갖고 싶다. 미팅을 한번 갖고 싶다.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을 거치지 않고서는 의장님을 만날 수가 없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정종욱 비서관님을 모시고 아주 꿀팁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리얼리티 초대석. 정종욱 비서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그 복장이 정종욱 비서관님이 아나운서고 제가 초대 손님 같은데 느낌이? 오늘부터 제가 메인으로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미리 정종욱 비서관님한테 질문지를 드렸어요. 많은 회원님들이 이게 꼭 궁금해 하실 것 같다. 센터장님들이. 그리고 의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꼭 알았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정리해서 먼저 드렸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장님과 처음 미팅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의장님을 뵈야 한다. 일단 어떤 만남이든 첫 번째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미팅을 주선하실 때는
일단은 사업자를 내 파트너를 소개하겠다. 아니면 어떤 사업에 제안을 하겠다. 그러실 때는 내 가족처럼 해서 그 사람을 우리 KBH의 이제 투자 조합원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또 어떤 힘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을 의장님께 소개돼서 그 사업에 투자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내 통장 잔고에 뭐 얼마가 있는데 그 돈을 힘든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 진짜 돈이 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시고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먼저 사전답사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조사나 그 회사에 대한 것들을 알아본 후에 의장님과 미팅을 시작하려고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까요? 준비 없는 미팅은 의미가 없다. 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왜냐면 기회가 많이 오는 게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저도 회장님 바로 옆방에, 제가 강남본부에 있을 때 바로 옆방에 있었는데 회장님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한번 만나뵈려고 해도 그 줄 서서 완전히 그냥 줄을 계속 서고 계셔가지고 미팅하기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장님 만나실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보고 드릴 때 의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의장님께 일단은 보고할 때는 어떤 상황,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을 먼저 본인이 파악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문서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의장님께서는 스케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미팅도 하루에 뭐 적게는 5-6건, 많게는 뭐 10건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니 미팅 담당자분들이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요청을 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오케이 하자 이렇게 하셔놓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에는 그것들이 이제 기억이 왜곡이 되고 약간의 여러 상황 변수 때문에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문서화해서 의장님께 컨펌을 받으시고 될 수 있으면 사인까지 뭐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워낙 많은 사안을 다루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서면으로, 그렇죠? 문서를 작성해서 웬만하면 문서를 작성해서 미팅을 갖는 게 좋을 거다. 자, 이거 세 번째입니다. 이건 약간의 앞부분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 뒷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장님과 1대1 미팅에서 센터장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아까 그거고 혹시 피해야 할 실수 함께 말씀해 주시면. 피해야 할 실수. 제가 1년 한 3개월 정도 의장님을 모시고 지금 거의 24시간 쉬는 날만 빼고 동행을 해왔는데요. 의장님께서 이제 살인적인 스케줄이 많습니다. 아침 어제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례로 그런 스케줄들이 거의 스케줄의 한 7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의 분, 초 단위로 쪼개서 쓰는데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이제 센터장님들이나 미팅 주선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시간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할 때나 미팅을 주선할 때는 그분들의 시간이 중요하고 의장님의 시간도 중요하니까 일단은 사전에 그분들에게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KBH에 대한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님에 대한 프로필 그런 것들과 이제 초대하시는 분들의 양력이나 이력들을 취합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투자 제안 같은 경우는 투자처에 대한 기본적인 지명원이라든지 안내 책자를 준비하셔가지고 의장님께 같이 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메인 5성급 이제 셰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A부터 Z까지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옆에 있는 보조 셰프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설거지하는 요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의장님께서는 간을 보고 음식을 최종 마무리해서 내는 단계인데 어떤 센터장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생초짜를 데리고 와서 의장님을 면담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의장님도 이거 뭐지? 하고 그분도 와서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거든요. 절대 그런 작업이 있으면
서로 이제 시간만 낭비하고 서로 이제 이미지 실추만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밑작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큰 생선을 가지고 해체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뭐 숙성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센터장님들과 미팅 주선자분들께서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주시면 우리 이제 양윤정 의장님께서 최고의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회장님이 만나시기 전에 미리 밑작업을 원래 다 해야, 그쵸? 그렇죠. 그게 예. 기본인데. 예, 요리사 양파를 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다 미리를 준비하고. 냉장고를 부탁해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정해진 시간 동안 요리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프로인 그 5성급 주방장들도 그 시간 안에 다 맞춰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센터장님들 조그만 신경만 쓰면 좋은 미팅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빠른 결과가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회장님이 딱 선택만 하실 수 있게끔 미리 선작업을 다 하셔서 의장님과의 미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질문입니다. 이게 저도 궁금해요. 의장님의 피드백, 가장 기억에 남는 의장님의 피드백. 의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켜온 바로는 진짜 감수성도 많으시고 눈물도 있으시고 이제 1주년 행사, 2주년 행사 때도 센터장님들이 발표할 때라든지 어떤 그거를 이야기했을 때 감동의 눈물들을 흘리시고 뒤로 돌아서 눈물도 훔치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이제 울컥해서 눈물이 약간 흘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의장님께서는 이제 KBH가 2주년 넘고 이제 BHF나 그 리버스형 같은 경우 20년이 넘는 회사를 운영해 오셨잖아요. 그 모든 바탕에는 사람이 근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생각의 모토에는 저희들도 아다시피 나눔과 상생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항상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회장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보다 기본의 바탕에, 관계의 기본의 바탕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기억됩니다. 사람이 다다. 그죠? 네네.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맨 처음에 회장님 뵀을 때 회장님이 앞에 딱 계시잖아요. 움직이지 못했어요, 사실. 얼음. 경직이 돼가지고. 처음 봤을 때 생각납니다. 태권도 협회, 그 태권도 박람회에서 처음 뵀죠. 네. 경직이 돼가지고 회사 입사에서도 계속 경직이 됐었는데 언제 조금 안 하느냐면 회장님하고 차를 같이 탄 적이 있어요. 그 청라 타이니어스 갔을 때. 그때 제가 앞자리에 탔었는데 회장님의 그 다른 모습을 봤어요. 예, 그 소녀 같은 모습. 네, 그 농담하시고, 예, 되게 어린애 같은, 그런 말로. 그런 모습이 있으셔가지고, 그때 사실, 회장님을 다시 봤습니다. 맞아요. 순수한 면들이. 네, 진짜 사람을 좋아하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회장님한테 이쁨을 받는다. 신뢰를 받고 싶으려면 제가 어떤 롤모델이 있으면 그걸 따라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뢰를 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같은 거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이제 좋아하는 성격이나 외모는 일단은 남자는 일단 잘생기고 일단 봐야겠죠. 잘생기신 분이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키도 훤칠하게 크고 일단 인물적인 면에 그러시는데 이제 성격적으로 깊이 이제 들어가 봤을 때는 정직한 사람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좀 투명하게 진행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성실함과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좋아하시는 이 공통부분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의장님 옆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신경훈 대표님을 보면 지금 리버스보드 대표님으로 계시는데 묵묵하게 자기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없이 해내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아니,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회장님이 이거 안 알아주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미 알고 계셔. 근데 말씀을 안 하셔요. 안 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탁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있었어요, 저도. 예. 저는 그거는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김준영 이사는, 성실해. 요것도 하나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과, 이거 같이, 바로 전 질문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의장님과 오래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만약 의장님과 오래 하려면 그분들이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깊은 관계, 신뢰 관계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의장님의 이제 오랜 관계 속에서, 싫은 말, 좋은 말 듣고, 뭐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양윤정 의장님께서 요즘 잘 나간다더라, 어쩐다더라, 카더라 하는 소식이 들릴지라도,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고, 의장님의 그 사람, 그 사람을 봐주는 그런 분들과 관계를 오래 가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저 그거 확실히 느껴요. 연합강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만나신 거, 격하게 막 반응하시는. 왜 이게 진짜 저한테도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577 뭐요? 1577-7750. 그렇죠?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안 받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마지막 꿀팁 됩니다. 센터장님들이 제가 볼 때 연합강이나 이렇게 갈 때 새로 오픈하실 때, 의장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뭘 준비하면 돼요?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거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 의장님께서는, 일반적인, 카리스마 있는 리더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엄청 소박한 면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맛있는 밥, 따뜻한 밥,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세요. 소박한, 맛있는 김치. 맛있는 김치. 뭐 일단은 갓 담은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 다음에 묵은 김치, 그리고 이제 총각김치, 그리고 일반적인 면요류, 뭐 짜장면, 칼국수, 일단 공통적으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면 요리는 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새로 오픈하시는 센터장님들이나 이제 준비하시는 손길들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내주시면 우리 의장님께서는 맛있게 드시거든요. 근데 단 평균 이상은 돼야 된다. 평균 이상의 요리 실력을 보여주시면 항상 처음 드시는 것처럼 엄청 맛있게 드셔주니까 그거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방송이 난 다음에 어떻게 음식들이 바뀌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 자, 정종호 비서관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꿀팁 남겨주셨죠?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초대석 옆에 이게 있습니다. 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 제가 새롭게 준비한 진실의 방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종호 비서관님의 진실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진실, 가지고.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나는 회장님이 좋아. 너무 좋아. 엄청 좋습니다. 하는 건가요? 진짜 그건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정말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네, 오죠. 아직 대답 안 했는데 전기 왔어요. 제가 새로운 코너, 이렇게 신선한 코너를 매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호 비서관님 꿀팁 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다음에도 꼭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신 코너 여러분들 준비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더 활기찬 리얼리티 톡톡 코너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자 가겠습니다. 1번 문성훈 역곡 행운 진우장님 선물 드리고요. 박양옥님 드리고요. 체험 사례 해주신 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은경
엠마오님. 그 다음 건희. 김건희 씨인가요? 자, 5번. 김문자 MO, 양영희, 그 다음 조애순, 김연숙, 전주드림.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지금 방송에서 이거 되게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제가 랜야드라고 하는 건데, 랜야드. 네. 저도 이걸 처음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거 따끈따끈해 처음. 네. 이거는, 저희 방송 리얼리티 톡톡의 수베리어입니다. 사은품. 이 방송을 열심히 본 분들에게만 이 사은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언제 쓰느냐? 이렇게 명찰에다가 쓰고 핸드폰 거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은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또 많은 굿즈들이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방송을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행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11시 리얼리티 톡톡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